네, 안녕하세요. 박금필 작가입니다. 오늘 박금필의 피플 인사이트에서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약간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보통은 좀 글을 쓰거나 책을 출간하시거나 하는 작가분들 위주로 제가 모신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박금필의 피플 인사이트에서 제 직업이 작가뿐만 아니고 수의사인데 수의사에 대한 뭔가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좀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던 저희 선배이자 형, 아는 친한 형 수의사, 지금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한 분을 모셔서 좀 수의사 직업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인사를 가볍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마도 이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동물병원 하고 있는 김현곤 수의사라고 합니다. 박근필 작가님 광팬입니다. 아, 예, 또 시작부터 저한테 또 이런 기운을 주시는데 좀 부연 설명해서 짧게 드리자면은 예, 방금 설명해 주셨듯이 김현곤 수의사님이시고 지금 그레이트 동물병원의 원장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에 이제 동물병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부연하자면 제 이제 모교죠. 저와 똑같은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셨고, 그다음에 저는 뭐, 내과 학실에서 석사, 뭐, 박사 이쪽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학부생 시절에 제가 저희 이제 모교의 내과학, 이제 대학원실이죠. 거기에서 좀 세월을 보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오늘 모신 김영건 수의사님, 선배님은, 당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짧게 요약하자면 저희 학교 선배이자 현재 동물병원에서 원장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그런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화 나눌 주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수의사 직업에 대한 뭐 소개라면 소개랄까? 그래서 수의사 직업을 좀 키워드로 해서 다양한 말씀을 좀 나눌 거라고 시청자분들은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소개 잘 드렸나요? 어때요? 완벽합니다. 네.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오늘 이렇게, 뭐랄까, 좀 뭐 거창한 인터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어떤 후배와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다고 좀 제안을 받았을 때, 그리고 오늘 이제 인터뷰가 당일이 됐을 때, 느낌이랄까? 뭐, 요런 기분이랄까? 좀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고, 단순하게 이제 수의학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수의학적인 질문에서 대답을 과연 여러분들한테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워낙 제가 좋아하고 편안해하고 가장 좋아하는 후배 수의사하고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조금 떨리긴 하지만 잘 할 수 있을까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성심성의껏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이렇게 전달받는 뭔가 기운이랄까, 예, 감정이 되게 좋아요, 지금. 네, 되게 차분하시고, 평소처럼.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단순하게 뭔가 선배라서 또 초대한 건 아니고, 선배 형들 아는 분들 많지만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라서, 오늘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자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와 또 겹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력이랄까 그런 게 있죠. 제가 뭐 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아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동물병원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잠깐 떠나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뭐 이렇게 제약회사 중에 한 곳이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와 제 기억이 맞다면은 대략 한 5, 6개월 정도 한 제약회사에서 또 같은 팀으로서 이제 근무도 했었었는데 잠시 뭐 이렇게 추억을 좀 회상도 할 겸 그때 기억 이제 선배님도 제가 이제 앞으로 호칭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선배님, 수의사님, 뭐 여러 가지 형도 나올 텐데 어쨌든 편하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당시
시일이 좀 지나서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은 뭐 크게 뭐가 남나요? 그때 어땠다?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수의사로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솔직하게는 회사 생활이 그렇게 어려울지는 몰랐지만 음, 한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임상시험과 관련된 뭐 계획을 세우고 잘 진행되는지 경험도 쌓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내가 그때 참고 일을 좀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어, 생각도 있었고 지금도 그 짧은 저는 한 2년 좀 못 채우고 나왔었던데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도 어떤 병원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그때 아주 좋아하는 후배인 우리 금필 작가님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 힘들고 적응도 잘 못하고 있어서 잘 못 챙겨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조금 더 여유 있었을 때 오셨으면 조금 더 제가 이제 가이드도 하고 같이 좀 더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 그렇다고 동물병원 하는 게 전혀 뭐 불만이 있거나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분명히 제 지금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됐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여러 또 드릴 말씀이 떠올랐는데, 우선은 빈말이 아니고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특히나 이제 뭐 근무 시간, 일과 시간뿐만 아니고, 일과 시간 외에도 사적으로 뭐 둘이서든 아니면 여러 다른 팀원과 같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도 되게 좋았던 기억인데, 그래서 저를 뭐 되게 소홀하게 챙겨주시거나 뭐 음,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해주신 말씀 중에 되게 2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약 2년 가까운 시일 기간 동안에 이제 제약회사 일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 지점이 있어서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뭐 도움이 되셨을까가 궁금해졌어요. 뭐 인간관계 측면인 건지 아니면 정말 완전 수의학 임상적인 어떤 측면인 건지 어떤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는지가 음, 궁금하네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생활 외에는 뭐 크게 떠오르는 건 없고요. 이제 동물병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약들도 많이 쓰지만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 약이 여기에 씁니다가 아니라 이 약이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아이들한테 쓸 수 있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항암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래도 뭐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그쪽 임상시험과 관련된 좀 접근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약을 보호자한테 설명할 때 이러저러한 장점도 있고 뭐 이제 단점도 있지만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임상시험 그 약에 대해서 탄생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탄생의 마지막 단계를 저희가 했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지만 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필요한 약을 지을 때 이렇게 탄생한다. 그래서 이런 약을 우리 강아지들한테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설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직접적인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진료에 있어서 약, 뭐 처방이 됐건 어떤 약의 사용이 됐건 이거는 정말 진료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직접적인 부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음, 단점은 그냥 편안하게 이 약 한번 써볼 수 있겠는데라고 갈 수 있는 거를 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의심하고 아, 과연 이거 써도 될까? 그냥 이게 좀 음, 너무 또 어렵게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그거 또한 뭐 넓게 보면은 동물과 보호자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환자,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네요. 이제 선배님 입장에서는 좀 더 피곤하거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냥 환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여러 주제를 다뤄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2년 약간 안 되는 기간 동안 어쨌든 제약회사 일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그 제약회사를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뭔가 계기랄까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회사를 들어갈 때, 제약회사 들어갈 때, 요 정도 기간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으로 가야지라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진 스케줄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뭔가 계획보다 좀 더 일찍 당겨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건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사실 뭐 우리 금필 작가님하고 저희가 거의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학부생 때부터도 그렇고 임상 수의사만 보고 달려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장교로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쪽 분야도 우리 수의사가 갈 수 있는 분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운이 좋게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로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한 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정보도 좀 많이 얻고 공부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상 일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여러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결론은 제가 좀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지금 봐좀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제가 뭐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건 아니고 하다 보니 조금 뭐 힘에 부치는 일들이 좀 있어서 거기서 제가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길이 참 힘들구나. 그냥 그럼 수의사로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고 조금만 한번 좀 더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뭐, 1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더 만약에 했었다고 하면은 훨씬 더 뭔가 얻었을 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나요? 맞아요. 그런 게 있고, 어, 제가 뭐 평생 그 직장을 다녔어야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2년이란 시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음, 그쪽 분야에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경험을 쌓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그렇군요. 분명히 그쪽 분야에서도 저희 당시에 수의사들이 많지 않았었죠. 근데 우리 금필 작가님 뭐 저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의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던 시기고 분명히 수의사로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장점이 많았던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선 조금 빨리 그만두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아쉽거나 나빴던 기억보다는 맞아요. 긍정적이고 얻은 게 많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죠? 예, 너무 알겠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지금도 뭐 제약회사에서 저희 때와 비교했을 때 얼마큼 수의사를 더 뭐 뽑고 있거나 덜 뽑고 있거나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도 만약 수의사인데 제약회사 이쪽을 좀 염두를 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냥 한 가지 뭐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동물병원을 가장 우선시하는 게 우리 지금 수의대 학생들일 건데, 분명히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수의사는 이제 동물의 영역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 한번 두드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금 더 공부해보고 그 음, 분야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분야가 나하고 맞는지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뭐 제가 타 과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수의사로서 제약회사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꼭 저희가 작가님하고 제가 일했던 임상시험 분야뿐만 아니라 비임상이라든지 연구소에서도 저희의 그런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때보다도 요새 수의대 학생들이 그 동물병원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이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제약회사 또는 여러 연구소에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수의대 학생인데 어쨌든 제약회사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생각을 해보신 점이 있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좀 근본적으로 이제 수의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저는 저의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정말 흔히 말하는 임상수의사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는 수의사를 일종의 뭐 목표라면 목표, 장래 희망이라면 장래 희망으로 두고 고2
이때쯤이었죠. 고1 때는 그때 한참 제 생각에는 허준이라는 한의사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했어서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의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고2 때부터는 그냥 나는 뭐 수의사 이래서 쭉 준비를 하고 대학교 응시도 모든 이제 입시 원서를 수의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당연히 수의대 가야지 수의사 해야지 저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제 선배님의 이제 입장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 예컨대 언제부터 뭐 수의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흔히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러셨듯이 뭔가 소위 말해서 뭐 성적에 맞춰서 어쩌다 보니까 수의대를 간 건지 이런 수의사가 된 배경이랄까? 요게 궁금하네요. 우선 저는 이 급필 작가님처럼 학생 때부터 수의사를 꿈으로 두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이었다가 뭐 하나의 계기를 꼽자면은 아주 무섭지만 아주 좋았던 생물 선생님으로 인해서 아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인 생물이 너무 재밌어졌고요. 음, 당연히 이제 이과생이라면은 수학 열심히 하고 과학 열심히 해서 공대 가거나 공부 잘하면 의대 가거나 뭐 이제 이런 거라면 저도 고2 때쯤부터는 이제 생물과 관련된 그냥 막연하게 생명공학과 음, 그런 데 가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수능을 치고 그럼 내가 생명과 관련된 과를 어디를 가면 재밌을까를 선택하다가 우연히 진짜 수의대에 관련된 이제 자료를 보게 됐고 음, 선택을 했어요. 주변에 뭐 이게 의견을 구하고 뭐 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했지만 나름대로 혼자 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들어와서도 만약에 재미가 없었다면은 뭐 예과 생활에서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하면 할수록 더 재밌었습니다. 당연히 생물 분야가 있어서도 있지만 또 동물하고 또 연관도 있고 또 의학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저는 6년 다니는 내내 아주 재밌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야, 재수없게 들릴 수 있지만 아니요. 공부 자체가 재밌었어요. 일부 과목, 어려운 과목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짧은 시간의 선택으로 수의대 들어왔지만 6년 동안 재밌게 했었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으로 수의사가 돼야지는 아니어서 음.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네, 그냥 학생이었다 정도? 그러면은 우연히 접하게 된 그 수의사에 관련된 자료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없었다고 하면은 뭔가 이런 진로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어, 제가 생각했던 이제 조금 높은 대학의 생명공학과를 생각을 했고, 무조건 생명공학과를 선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대학을 솔직히 못 갔고, 그렇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공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슨 일반적인 공대죠. 그런 데 음, 가서 아마 이과생으로서의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 생각하면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의 제 삶이. 예. 역시 많은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내용인데, 이런 우연에 대한 거. 예. 참, 근데, 뭐, 사후 해석을 하면은 그 우연이 어떻게 보면 또 필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저 내가 뭔가 준비하고 계획한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뭔가 접한, 그게 인생의 큰 방향을 좀 바꾸게 되는, 그죠? 그게 참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이네요. 어쨌든, 수의대는 참고로 일반 대학은 4년제인데, 수의대는 6년제이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막 지루하다, 재미없다, 괜히 왔다, 이게 아니고, 우연한 어쨌든 계기로 들어오게 됐는데, 하물며 이제 또 되게 학업이 재밌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그 또 축복이에요. 그죠? 예, 네. 근데 다행입니다. 처음 1년은 조금 방황했었던 고백을 좀 하고요. 그 다음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아주 음, 재밌게 잘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6년 동안, 6년이라는 게 어쨌든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6년 동안 당연히 뭐 다른 과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은 워낙 공부해야 되는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주로 보낸 시간이 학업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업 외적인 뭔가 경험이랄까? 이런 것 중에 6년 동안 뭔가 유독 기억에 남거나 그러한 추억, 뭐 경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어때요? 학교 다닐 때
가장 1번은 지금 이 영상 볼 수 있으니까 제 와이프를 만난 게 무조건 1번이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대학 생활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때 당시 너무 재밌었고 음, 뭐 따로 한 건 없어요. 방학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병원 실습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래서 동물병원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좋은 경험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금필 작가님하고 공통된 우리 선배 한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이제 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죠. 근데 이제 동물병원만 하다 보니 이 졸업을 하고 나서 수의사가 되고 나서 내가 너무 이 길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까 말한 그런 회사 쪽도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과 상관없는 것들은 사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운동한 거밖에 기억이 없네요. 제가 일탈을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당시 야구를 주로 하셨죠? 그렇죠. 예, 야구를 워낙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야구 관련된 뭐 동호회랄까, 동호회는 아니고, 그러니까 소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동아리? 그죠? 예. 그쵸. 소모임으로 시작했다가 네. 제가 이제 졸업반이 됐을 때 정식 음, 동아리가 네. 됐고, 그때부터는 좀 이제 유니폼을 입고 대회를 음,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워낙 야구를 좋아하셨던 기억이.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 텐데, 수의사로서 어쨌든, 야, 이 횟수로, 이게 몇 년일까? 지금 횟수로 어쨌든 얼마 정도 되셨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음, 2007년에 면허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그러면 인턴하고 어쨌든 그러니까 제약회사 그 시절만 빼면은 얼추 나올 것 같은데 대략 지금 얼마 정도 임상 동물병원에 몸을 담고 계셨던 거죠? 잠깐 얘기 드리면 사실 제약회사 이후에 잠깐 또 다른 회사도 있긴 있었어요. 전혀 다른 데지만. 네네네. 그런 거를 빼고 순수하게 임상 수의사로서 살아간 거는, 야, 계산이 어렵네요. 한 13, 14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음,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십수년이다, 그죠? 저, 그러면은 10년이 넘는 어떤 세월 시간은 역시 분명히 긴 세월의 축에 해당될 텐데 그 동안에서 아, 내가 유독 이때 좀 예를 들어 힘에 부쳤다라든지 이때 좀 고민이 많았다, 좀 생각이 많았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아,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러한 뭔가 시기, 슬럼프라면 슬럼프고 뭐 이런 수의사 직업인으로서 그러한 점을 느꼈던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임상 수의사로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는 솔직히 없어요. 제가 음, 앞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졸업 이후에 수의 장교로서 3년,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상 수의사가 됐기 때문에 임상 수의사가 일반적인 회사원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이 길이 나에게 맞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분명히 어, 임상 수의사로서 겪는 그런 힘든 점이 있죠. 근데 저는 뭐 비교를 하자면 우리 열심히 회사 생활 하시는 누군가의 아빠들보다는 제가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이게 경제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도 제가 회사 생활 할 때, 그 다음에 제약회사 이후의 회사 생활과 비교하면 지금의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대신 저에게 이제 위기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어리긴 했는데 네, 30대 중반에 음, 늦게 이제 동물병원을 준비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금필 작가님도 이미 오픈했을 때고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오픈 시기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 그 2년의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의 병원을 하기 전 시간 동안에 엄청 고민도 많고 좀 걱정도 많고 잠도 안 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만큼 아주 치열하게 좀 살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었던 시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좀 사적인 거지만 그때 금필 원장님 또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저에게는 그 2년의 시간이 지금 이 병원 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값진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그래도 선배님과 이렇게 대화를 또 하려고 이제 선배님 이제 그레이트 동물병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오늘 좀 그러셨어요? 전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저는 몰랐거든요. 이제 네. 이따가도 대화 주제 아마 나올 건데 이제 혼자 병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동업을 하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원장님이 지금 앞에 계신 선배님 포함해서 총 두 분인 원장 체제로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다른 동업 원장님의 이런 이력 그레이트 동물병원에 나온 이력을 보니까 예전에서 근무한 근무처 중에 선배님과 제가 근무했던 그 이름이 또 오, 맞아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오버랩한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동업하고 계신 그건 이 아니고 친구는 저랑 이제 친구인데요. 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저희가 국가고시를 음. 치죠.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국가고시 뭐 준비위원장을 하게 됐고요. 이 동업하고 있는 수의사 선생님은 다른 학교의 국가고시 준비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부생 때부터 같이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자기 길을 걷다가 어, 그 친구가 병원을 찾던 시기에, 우리 병원 좋은데 한번 지원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했고, 같이 한 1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좋은 점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니즈도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됐고요. 지금 같이 동업한 지는 한 8년 정도 돼서 같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제가 준비한 질문 순서가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 뒤죽박죽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동업을 지금 하고 계신 원장님과 1년 정도 어떤 지금 병원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겹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분명히 물론 그 전에부터 알고 계신 사이였지만, 1년 동안 이제 정말 이제 진료에 임하는 수의사로서 서로의 진료 스타일이든 뭐든 더 가까이서 이제 서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기회였을 텐데, 만약에 그러한 1년이라는 기간, 같이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한 병원에서 없었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지금도 그래도 지금 하고 계신 동업하고 계신 원장님과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러면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얘기가 다르게 전개됐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측면일까요? 어때요? 글쎄요, 이제 오래된 기억이긴 하지만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병원을 할 거냐. 음, 그래서 이제 고향 쪽인 대구나 부산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지역에서 할 거냐, 그 혼자 하는 병원이 과연 맞을 거냐, 동업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금필 작가님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사이인 것처럼 우리 동업하고 있는 원장님하고도 아주 일반적으로도 상당히 좀 친밀감이 있는 사이였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맞는 부분이 있었고 더 중요한 건 동업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 해보자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동업자한테도 얘기하는데 금필이만큼 편하다. 제가 반말해 죄송하지만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음, 만약에 동업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금필 작가님만큼 제가 좀 신뢰하고 좋아하는 그런 수의사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아이고, 어쨌든 또, 뭐, 저를 또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일단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이따가 나올 질문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네.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동업. 만약에 지금 수의사를 하고 있어. 수의대 학생이건 아니면은 뭐 인턴이건 아니면 페이닥이건 수의사야. 근데 분명히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오픈을 좀 개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뭐 1인 원장 체제든 아니면은 2인, 3인, 4인 동업 체제든 이런 크 두 갈래가 나뉘잖아요. 이제 저는 어쨌든 동업 경험이 없고 저는 저 혼자만의 병원만 해봤고 지금 선배님은 동업으로 이제 병원 오픈하신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단 동물병원만 아마 해당되진 않을 것 같고 일종의 모든 사업체에 다 좀 두루두루 통용되는 말 같은데 동업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동업 하면은 동업은 예를 들어 아무리 친한 친구랑 해도 뒤끝이 안 좋게 갈라설 수도 있다. 어쨌든 동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되게 우려 섞인 그러한 시각이라든지 시선이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좀 동업이 두려웠지는 않으셨는지가 첫 번째. 그리고 한 8년 정도 그러면 동업을 실제 해 오시면서 아, 동업하길 잘했다. 또는 이거는 뭐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제 영상이 오픈이 된 상태에서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괜히 했네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어, 어쨌든 최대한 솔직하게 동업하니까 너무 잘했다 내지 동업해서 힘든 점도 너무 생각보다 많다. 어쨌든 이 동업에 관련된 뭔가 개인적인 경험담이든 이런 내용이 좀 듣고 싶네요. 동업은 확실히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점부터 얘기를 드리면, 어찌됐든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고민거리가 생겨요. 이게 이제 진료의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방향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 길이 맞나? 한 번 더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선 상당히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 사람들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모든 부분이 다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 동업자가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친절해요. 그래서 이제 한 분 어, 한 분 올 때마다 그 진료 시간이 깁니다. 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지만, 동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짧게 해줄 수 없지 않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음,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스타일을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장점들이 이제 저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이제 우리가 1인 병원 선생님들 저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엄청 부담도 있으실 거고,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혼자 온전히 져야 되는 부담도 있을 건데, 이 일은, 경제적으로는 2분의 1이 되지만, 걱정거리도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특히 요새는 이제 워라밸도 중요한데, 둘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8년이 됐으니까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저는 아까 그 불만 말고는 없는데, 우리 동업자는 저에 대한 불만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음, 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음, 우리 금필 작가 주변에도 그렇지만, 잘 된 케이스보단 잘 안 된 케이스들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자기와 스타일이 안 맞는 분들하고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사람인지 나랑 잘 맞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선택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아셔도 됩니다. 음, 동업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서 다양한 거를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잘 맞아야 된다, 내지 아니면은 뭔가 진료 성향 또는 진료 분과 전문 분야, 예를 들어 내과를 좀 위주로 해, 진료를. 그러면은 동업할 사람은 내과보다는 뭐 외과든 영상이든 이렇게 좀 잘 분배가 될 수 있거나 어쨌든 뭔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여러 가지 중에 다 중요하겠지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은 그 중에서 굳이 이게 가장 나는 동업을 할 사람을 이제 골라야 할 때, 선정해야 할 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영순위인 것 같다. 정답은 없겠죠. 근데 이제 선배님이 네.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뭐 이거를 가장 우선시 했다. 됐지? 앞으로 동업하실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그래서 정답은 없죠. 정답은 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랑 너무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금피 작가님이었고, 성향상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내과, 외과가 공식이죠. 그러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아주 넓은 범위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옆에 원장님도 저랑 비슷한 그냥 내과 베이스의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음,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는 있었지만 차라리 그러면은 내과 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외과라고 음,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정형외과 수술은 아예 안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성향이 다르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성공을 위해서 가기보다는 길게 봤을 때는 나랑 좀 맞는 사람이 맞지 않나. 음, 예. 우리가 집에서는 가족이지만 병원에서는 우리 동업 원장님을 뭐 이제 거의 와이프죠. 그쵸. 네, 그만큼 자주 봐야 되고 의견도 많이 얘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성격이나 성향이 좀 더 성향이 중요한 것 중요한 것 같다. 같아요. 네, 하긴, 뭔가 사사건건 대화를 나눠야 되고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정말 나와 상극이거나 그죠? 계속 매번 좀 뭔가 조율이 안 되면은 아무리 뭐 네. 내가 부족한 부분을 그 사람이 채워준다 하더라도 참 쉽지 않겠다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게- 맞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개인으로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항상 또 강조되는 게 단점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자기의 장점, 강점을 더 뾰족하게 키우는 게 훨씬 낫다고들 하거든요. 지금 그거와 똑같네요. 동물병원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이제 통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경로를 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 나와 같은 내과 베이스의 원장과 동업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외과를 수혈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외과 부분이 좀 많이 좀 빈약해질 수 있겠지만은, 뭐 그걸 채우면은 평균밖에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과 하면 더 내과를 깊게 파보자. 그래서 장점을 더 뾰족하게. 예, 되게 어떻게 보면은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다시 잠깐 돌아와서 아까 전에, 제약회사 말고 또 이제 제약회사 이후에 어떤 회사, 다른 회사에 또 기간이 근무하신 그 기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그냥 회사라고 통칭할게요. 동물병원 말고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할 때보다 지금 동물병원에서 일을 할 때가 훨씬 더 꼭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뭔가 만족스럽고 더 좋다고 하셨는데 문득 어쨌든 수의사로서 이제 드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이제 동업을 하셔서 저와 좀 다르실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수의사의 업무 강도가 좀 세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1인 원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다수가 주 6일 체제가 많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봐도 일반 회사는 그래도 보통은 주 5일이고, 그러니까 업무 강도, 스트레스 강도를 따지면은 오히려 저는 회사보다는 동물병원이 더 셀 것 같은데, 아까 선배님 분명히, 회사 경험도 분명히 있으셨고,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 그래서 이 경험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난 동물병원이 더 낫다라고 하신 거는 적성과 체질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워라밸 측면에서도 이게 뭐 동업이 이제 연관돼가지고 주 6일이 아니고 주 5일이나 뭐 4.5일이나 5.5일이나 이게 좀 완화가 돼서 그런 측면이 작용한 건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그 우선 짧게는 그 두 번째 다녔던 회사는 이제 친구네 이제 모 회사에서 투자한 그런 벤처 회사였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주로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관공서 분도 계시지만 건설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바이오 관련된 그런 회사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바깥의 세상은 음, 아주 무섭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섭고 어떤, 서로 네 이제 음, 어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물어뜯고 음, 속이기도 해야 되고 어, 숨기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음, 다시 그런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병원에 왔을 땐 그래도 우리 동물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강아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오잖아요. 뭐 이제 내가 너를 음, 뭘 하고 내가 너한테서 이득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음, 애가 아파요.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근데 거기서 받는 다른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우선 기본값으로는 이제 동물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거.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의 그런 힘든 거랑 동물병원에서의 시작이 좀 다른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워라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 둘이서 주 7일을 했죠. 일요일도 음, 열고 다 하다가 어, 뭐 처음에는 많이 욕도 먹었지만 도대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주 6일로 일요일을 쉬게 되고 또 이렇게 살 수 없다 싶어서 저녁에 좀 짧게 되고 이제 빨간 날 쉬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뭐 배가 불렀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건강하고 저희가 이 동물병원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또 그게 긍정적인 게 또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작용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그 2, 3년은 진짜 삶의 질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가도 그래도 빨간 날이 있고 병원이 문 닫는 날이 있더라도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이 지금 시스템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리면 뭐 내과 베이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건 사실 동네 병원이에요. 진짜 동네 병원. 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한테 오시면 다 해드려요. 이런 병원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거기까지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래도 이제 24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분야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심적인 여유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래도 동물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이 매개로 한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음, 네. 그리고 수의사로서의 스트레스는 뭐 진료에서의 막힘, 이 질병은 도대체 뭘까? 객관적인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뭐 이제 어려움이 작가님 아시는 것처럼 있으니까 그거는 모든 직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만 갖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좋게 생각하면 즐겁게 풀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래도 네, 회사보다는 동물병원 일이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좀 두서없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니요, 아니요. 네, 너무 잘 좋았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딱딱딱 이해가 됐어요. 네, 맞아요. 어쨌든 자기가 주력으로 하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스트레스 덜 받는 게 분명히 있을 맞아요. 테고, 회사 생활은 아무래도 그동안 오랫동안 일했던 어떤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생경하고 생소롭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뭔가 좀 더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자, 좀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뭔가 사람이라든지 그러한 관계나 어떤 경험도 왕왕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동물병원은 그러한 뭐 소위 말하는 사자라고 할까 나쁜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납득이라면 납득, 약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어,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자녀가 두 명이 있잖아요. 네, 뭐 지금 현재까지 들은 말씀으로는 당연히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답변이 그래도 만약에 자녀 두 명 중에 어느 아이라도 두 아이든 한 아이든 아빠 나도 커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 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지원을 해주실 생각이세요? 아니면은 약간의 한 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봐. 약간 만류? 적극적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근데 어떤 입장에 이렇게 서실 것 같아요? 저는 뭐 글쎄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한다 그러면 좋을 것 음, 같기는 해요. 음, 그리고 우선 지금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빠가 수의사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래도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뿌듯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도 아이들 시각에서 봤을 때 아빠가 또 동물병원 하는 거를 좋아라 해서 정말 그 부분 좋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수의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병원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의대를 오고 이게 만약 적성에 맞는다면 우리가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공무원 분야든 여러 분야로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는 수의대를 간다 그러면 지원을 할지 않을까? 근데 아직 좀 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모르겠지만 네.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런 답변을 하실 것 같았어요. 지금 한 수십 분 동안 나눈 대화를 해서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수의사 직업에 대한 그리고 수의사로서의 본인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되게 강하신 걸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자녀분한테도 이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내 자신이 지금 임상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는 임상수의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되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회의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자녀에게도 뭐랄까 좀 반영되거나 추영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계속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네. 잠깐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까요?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네, 솔직하게. 그러면은 솔직하게 있습니다. 네, 너무 좀 솔직해서 좋고, 그러면 이제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반려동물 보호자, 이제 수의사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는 임상 수의사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환자, 반려동물만 대상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비중을 딱 칼로 무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게 반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못지않는 거의 절반이 보호자와의 어쨌든 대화하는 상호작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종의 사람을 대하는 결국 서비스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오는 뭔가 애로사항이라거나 뭔가 좀 부침이라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으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너무 사회적 문제로 갈 수도 있는데 동물병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수의사로서는 아이를 진료를 시작함에 있어서 1번은 보호자님의 입에서 나오는 아이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럼 보호자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검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검사들에 대해서 조금 비용적인 부담이 없지 않죠. 수의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의사가 필요성을 설명하더라도 제가 수의사가 아닌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로서는 뭐 이제 질병을 진단 내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비용이 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길까지 보호자님하고의 충분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뭐 이제 뭐 속단 말로 돈은 너무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의사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말씀드릴 때까지 참 이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상당히 그게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뭐 이 보호자가 내 말을 이렇게 곡해서 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 설명 그대로 하고, 보호자님이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그렇게 가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으시고, 좀 부동의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무조건 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또 보호자님의 입장에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고 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라고 이제 가볼 수 있다면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또 얘기 드린 진짜 저희는 동네 수의사를 좀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수의사죠. 1차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 듣고 또 편안하게 얘기 드리고 그다음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충분히 도와드리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동네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라포들이 많이 형성됐지 않았나. 근데 이제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괜히 뭐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돈만 보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쉽게 자유로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계속 뭐랄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반려동물 아픈 환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검사가 필요해.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근데 비용이 내가 봐도 어쨌든 적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러이러한 검사가 필요하고 비용이 이런 정도 들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이 나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이제 상황 판단을 하고 자꾸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그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맞아요. 불필요한 걱정이고 근데 이제 그걸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계속 이제 뭐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보호자가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기준에서 보면은 한국 수의사, 임상 수의사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썩 곱지는 않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아 동물병원과 사람 병원을 자꾸 그냥 단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단순 영수증에 나오는 숫자, 단순 그 수치만 비교하다 보니까 사람은 뭐 이비인후과 가든 내과 가든 그냥 가면은 뭐 몇천 원 나오고 약국 가서 몇천 원 나오고 이건데 동물병원을 한 번 가면은 몇만 원은 뭐 당연한 거고 몇십만 원 때에는 뭐 100만 원 이상도 쉽게 훌쩍 나오니까 아예 수의사들은 다 돈 밝히는 놈들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은 그냥 쓸게요. 그 의미 전달을 좀 하기 위해서 제대로. 그래서 돈 밝히는 사람들로 많이들 보시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이제 스스로 뭔가 그죠? 지레짐작하게 되고, 아예 원래는 3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 손에서 그냥 아예 그냥 이번에 2개만 하자 이렇게 하거나 되게 어쨌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애로사항 중에 애로사항이었었죠 저도 이게 떠올. 맞아요. 네. 그러면은 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역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병원에 이제 내원하는 반려동물 보호자 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뭐 당부라면 당부랄까? 요 말씀은 꼭 임상 수의사로서 드리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렵네요. 어, 한두 그렇죠. 가지가 아니라서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진지한 주제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질문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를 뽑자면은 내가 임상수의사로서 어쨌든 길게 지금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거 하나만에 좀 반려동물 보호자분이 좀 예를 들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내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좀 바뀌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수의사들이 뭐 모두 다 아주 뭐,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수의대를 선택하고 6년을 공부하고 다시 수의사가 되고 이 일로 계속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수의사들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동물병원에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는 저 수의사도 내 아이들을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야 서로 의심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호자님도 조금 그 시작 경계점 조금 낮춰주시고, 수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조금 더 높여주시고, 그러면은 서로 담이 좀 무너지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수의사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다음에 보호자님 편에서도 설명할 수 있고, 보호자님도 조금 더 신뢰를 해주시면, 예, 서로 진료 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분야나 모두 다 좋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값으로 수의대를 나와서 수의사가 됐다면 직업윤리상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들 믿어주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오시면 좋고요. 경제적인 부분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예산이 10만 원인데 30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은 솔직하게 또 이야기해보고요. 거기에 현실에 맞는 또 이제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너 검사 뭐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러저러한 것들에서 한번 다른 접근, 그러니까 선생님 솔직히 뭐 이러저러한데 이렇게 하면 또 수의사가 또 거기에 맞는 가이드를 드리는 게 또 저희 몫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보호자님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신뢰를 갖고 시작하면 결과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맞아요. 막연하지만 네, 정말 뭐 200% 공감을 하고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워낙 좀 뭔가 아쉽고 그래서 반려동물 보호자분에게 뭐라도 좀 제대로 바로 짚어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 첫 책이 아마 선배님도 맞아요. 읽으셨겠지만 예, 핥히고 물려도 나는 수의사니까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고맙습니다. 수의사 직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반려동물 상식을 담았는데 거기서 제가 일관되게 주장이라면 주장이고 어쨌든 당부를 드리는 게 이거죠. 반려동물과 수의사와 반려동물 이제 보호자는 한 팀이다, 원 팀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이제 신뢰, 수의사와 보호자가 신뢰,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결국엔 누가 좋아요? 반려동물 환자, 반려동물이 좋은 거예요. 예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저항하거나 막 이제 믿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결국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이제 반려동물에게 가니까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모든 수의사가 뭐 천사고 착한 사람이고 그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기치는 수의사도 있고 나쁜 수의사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동물을 좀 좋아하거나 사랑하고 생명 존중, 뭐 윤리의식, 책임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네요. 네, 아우, 깔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한국에서 반려동물의 어떤 애견 문화, 반려동물 문화랄까? 여기서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은 좀 아쉽다. 요 부분은 좀 더 선진국에 좀 가깝게 다가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어때요? 음, 저도 뭐 외국을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의 외견에 대한 인식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식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러니까 문화도 좀 다르고 그런 공간도 다르죠. 우리 이 지역만 보더라도요, 강아지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주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이 다 강아지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산책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불편한 부분들을 감수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특히 작은 개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큰 개들에 대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뉴스에서 그런 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걱정하시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인식의 차이에서 큰 개들은 무조건 사나워 무서워. 그리고 이제 쟤네들은 이 좁은 공간에서만 놀아. 우리 사람 다니는 곳엔 좀 다니지 마. 뭐 이런 것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수의사로서 보이는 거지. 또 이제 무조건 동물들을 위한 것들이 또 우선시 돼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 많이 달라진 것처럼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뭐 많은 선진국의 애견 그런 반려견의 그런 문화들처럼 그렇게 가고 있고 갈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인식에서는 특히 큰 개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위험견들이 아닌 그런 개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다 이제 배척당하는 거 그런 것들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감이 되네요. 그래서 큰 게 뭐 산책을 다니시는 보호자분들은 아마 좀 더 격하게 공감이 되실 텐데, 약간 그죠? 좀 위축되고 괜히 더 많이 경계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는 면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좀 완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근데 강아지들을 뭐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냥 싫어. 예,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좋게 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은, 두 가지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서 한꺼번에 드릴 텐데, 이제 아무래도 동물병원에 어떻게 보면은 매여 있다 보니까 어쨌든 다른 시간에 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하는 여가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 있으시다면 무엇일지, 또는 비슷한 맥락으로 어쨌든 스트레스를 이래저래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 해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러한 두 가지 비슷한 질문을 한번 동시에 드려볼게요. 참 그래도 다행인 게요.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받는 편이긴 합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생각을 별로 좀 이게 깊은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는 좀 덜하긴 한데 대신 이제 그냥 개인적인 스트레스 뭐 걱정거리는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금필 원장님도 지금 보고 깜짝 놀랐을 건데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스트레스가 또 풀리는 부분도 있어요. 땀을 흘리면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들이 좀 날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요새 금필 작가님이 우리 데일리벳에 연고에 올리는 걸 보고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아셨을까? 우리 제가 금필 원장님 너무 좋아합니다. 아,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막연하게 나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게 넘어가야지도 있는데, 미안하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안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 얻는 그런 책에서의 뭐 획득, 지식적인 획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금필 원장님이 적어놓은 것처럼 자아성찰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다시 회고하면서 쓰면서 글을 좀 쓰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아직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교보문고나 서점 가서 책 사면 우리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 그만큼 제가 책을 진짜 안 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 지금 개인적인 목표는 운동도 당연히 중요한데, 정신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두 달에 한 권, 제가 한 달에 한 권은 뻥일 것 같고요. 두 달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좀 한번 읽어보는 거를 좀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좋습니다. 좋아하는 금필 작가님, 이 동업 원장님 두 분 다 아주 좋으신 분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책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도 불과 그러니까 친해진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고, 그전에는 정말 전공 서적 외에는 다른 책은 맞아요. 소위 말해서 1도 안 보는, 예, 뭐 시간이 없다 이런 건 다 핑계고, 정말 뭐, 책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저도 불과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선배님도 두 달에 한 권, 뭔가 바쁘시겠지만은, 현실적이죠? 본인은, 예, 충분히 이제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전 수치이기 때문에 격하게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한 권 한 권, 두 달에 한 권씩인가 쌓이다 보면은 아, 요 맛의 책을 읽는구나, 요런 시기가 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자발적으로 두 달에 한 권이 한 달에 한 권으로 내가 목표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번 달에 한 달에 한 권을 읽었네? 이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 드리면, 네네. 입문으로 하기에 제일 좋은 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제 이렇게 책을 멀리 하던 사람이 네. 새롭게 시작을 해요. 이제 네. 추천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한두 권 정도 뭐 있으실까요? 뭔가 특정,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은 각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렇게 글 쓰는 거를 예를 들어 필력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독서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선뜻 이게 추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뭐 도서관이면 도서관이든 서점이면 서점이든 가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무책임한 말이 아니고 쭉 한번 둘러보다가 내 시선을 사로잡는 그 이유가 표지가 됐건 아니면은 그 표지에 적힌 제목의 폰트라고 해야 되나? 글씨체가 됐건 뭐라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이 동해서 어떤 이유 때문이든 이 마음 때문에 이게 동했어. 이끌렸어. 얘가 나를 불렀어. 그래서 집어가지고 펼쳐서 표지를 보고, 적어도 한 장, 두 장, 한 세 장 정도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막히는 게 아니고, 두세 장 정도는 꼭 첫 페이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 중간에, 스르륵 해서 중간을 딱 펼쳤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정도는 쓱 넘어가네?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 뭐 스테디셀러, 무슨 책이 좋다. 이 책은 어디, 뭐 인문학에 좋고, 이거는 뭐 철학에 좋고, 뭐, 이거는 에세이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직까지 독서랑 책이랑 좀 많이 친하지 않으면은, 책과 일단 친해져야 되는 게 1순위인데,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선택해서 요거는 재밌을 것 같다라고 딱 뭔가 끌림이 있어서 선택해야지 네. 조금이라도 이제 책을 지속해서 읽을 수 있어요.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분야도 상관없고 만화책이든 소설이든 시든 뭐든 간에 그냥 요거 잘 읽히네. 그러면 이제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은 내가 요러요러한 분야 뭐 자기계발서 아니면 에세이 내가 요러요러한 분야를 좋아하네. 요러요러한 작가를 좋아하네. 요러요러한 난이도는 나한테 적당한 이게 이제 오거든요. 쌓이면은 이제 기준치가. 그래서 일단은 그냥 나한테 이렇게 쑥 잡히는 거. 음, 그런 거를 일단은
N권, N수를 채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우선 서점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은 뭐냐면, 어쨌든 이 책이 비싸다면 비싸고 싸다면 싸지만 어쨌든 1, 2만 원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5권, 10권을 막 지금대로 사기는 사실 쉽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완전 처음에는 도서관이 더 좋긴 해요. 도서관은 아, 부담 없이 정말 쓱 둘러봐서 요거 내가,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0권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골랐는데, 그중에서 다시 한번 쓱 보니까 5권은 패스, 나머지 5권, 그러면 그거를 빌려서 보던가, 그거를 서점에서 구매해서 보던가, 음, 그런 식도 괜찮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거는 금필 작가님 그 글 보면서 지금 음, 많은 수의사들이 그 글을 봤을 건데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가 그냥 뭐 막연하게 요새는 뭐 핸드폰 보고 릴스 보고 뭐 빨리 이런 거 그냥 의미 없는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그 중에 저도 한 명인데 뭔가 이젠 조금 깊이 있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은 책도 괜찮고 우선 습관을 먼저 들이는 게 우선인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습관이 제가 중요해요. 네,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2달에 한 번 읽었다는 걸 꼭 아, 말씀드리도록 그거를 하겠습니다. 위해서라도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재초대를 해보도록 아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인터뷰 시작한 지가 1시간 좀 넘었는데, 슬슬 이제 마무리를 제가 짓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후반부 질문 중에 또 골라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은퇴라고 하는 거를 꺼내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 성향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성향은, 나는 뭐, 막 무슨 5년, 10년 뒤는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냥 오늘 하루 내지 뭐, 한 달이나 1년 정도만 생각하지, 뭐, 이러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와서 만약에 뭐, 은퇴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고민을 해보거나 이런 적이 있으셨는지 더 깊숙이 질문 드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몇 살 때쯤 이제 동물병원 이제 현업을 좀 떠나야 되겠다, 동물병원 접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게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은 언제쯤인지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한번 해봐야지, 이런 대략적인 어떤 구상이랄까,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은퇴 관련돼서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따로 은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재밌고요. 그 스트레스도 있지만 분명히 또 50이 되고 55가 되고 60이 되면은 지금의 모습하고 또 달라질 거고 지금보다 뭔가 힘에 부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50 정도의 어떤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의 하나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뭐 100시간을 일하면 그 나이가 되면 그렇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살까지 해야지라기보다는 저는 건강이 허락한다면 뭐 근무 시간은 짧더라도 조금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는 게 이제 막연하게 있고 저는 항상 그냥 마음속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금필 원장님하고도 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막연하게 좀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적인 좀 거리가 있긴 있지만, 네,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나이에 맞는 또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에 맞는 선택, 60에 맞는 선택, 그래서 힘이 닿는다면 한 65, 70까지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인데 65살쯤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쳐요. 이제 현업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일종의 제2의 삶이죠. 그때는 뭐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일을 100세 시대 하니까 일을 전혀 안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맞아요. 일종의 또 다른 직업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떠한 직업을 그때는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뭔가 생각, 구상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어때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아직까지는 음, 구체적인 생각은 좀 없었던 음,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는
그냥 수의사로서, 지금 음, 동물병원 수의사로서의 역할을 좀 어느 정도 섞은 음, 어떤 그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좋겠다.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음, 카페를 하더라도 음, 거기 오시는 뭐 애견 카페라 하면 오시는 분들을 이제 커피를 하면서 뭐 가벼운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면 안 되나? 이런 이제 그 그뭐 법적인 주변 거는 잘 병원에 좀 따져봐야 죄송할 수는 있지만 되겠지만은, 예, 맞아요. 그냥 예, 가벼운 우리 네, 강아지들에 대한 음, 상식도 좀 음, 전달해드리고 음, 그리고 쉬운 것들 있죠. 뭐 행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네네네, 질병적인 건 당연히 병원에서 하는 음, 거지만 뭐 그런 가볍게 보호자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 나이에 맞는 뭐 퍼피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가볍게 가볍게 하는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다고 전문적인 어떤 음, 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여기 의사 선생님이 뭐 음, 커피를 내려주신다던데 그러면 음, 네, 그게 바로 접니다 하면서 출동해서 음, 가볍게 뭐 우리 아이 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러면은 뭐 그렇게 어, 대신 진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아 이거는 근처 동물병원에서 음, 하시죠. 뭐 이런 가이드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좋네요. 삶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본업인 어떤 수의사라는 캐릭터를 완전히 이렇게 버리고 싶거나 이제 사라져 버리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그때 최대한 되면 가져가고 싶은 거다, 그죠? 맞아요. 그때 음, 되면 또 이제 유능한 젊은 수의사들이 많이 나오곤 음, 하겠지만 음, 뭐 제가 또 할 수 있는 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음, 너무 진료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은 선에서는 가볍게 가볍게 산책하다가 들릴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음, 카페? 뭐 이런, 그러다가 음. 이제 뭐 상담 조금 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생각만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 그 시점에서 보면은 이 동물병원을 한 2, 30년을 하게 된 셈일 텐데, 그러면은, 2, 30년 정도 한 직업을 했으니까, 그때는 좀 전혀 다른 색다른 걸 해봐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아직 없으신가 보다, 전혀 그죠? 없어요. 음, 없습니다. 뭐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는데 이거는 뭐 직업적인 거는 아니니까 그거 음, 막연한 거고 그냥 지금은 만약 직업적인 부분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음, 그냥 지금은 솔직히 앞으로의 5년, 뭐 앞으로의 음, 5년 이 정도만 좀 그렇죠. 고민하고 있지 더 20년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조금 멀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지금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맞아요. 있어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저희 수의사 입장에서는 아직은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 직군, 직업종 중에서 그나마 수의사는 대체 가능한 어떤 직군으로 아직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단순 업무 이런 거는 잘하지만 수의사는 육체적인 노동까지 가미가 되니까 의사와 다른 점이 그거잖아요. 의사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 오더를 내리고 뭔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위주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 많이 대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간호사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기 힘든 직업으로 나뉘는 거와 비슷하듯이 수의사는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은 간호사가 하는 업무까지도 수의사 혼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직업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라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죠? 맞아요. 많이 바뀌고 그때는 그냥 있어요.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는 게 네, 맞아요. 네. 당장 뭐 2, 3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2, 3년 후에 동물병원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으로 지금과 비슷한 어쨌든 질문의 내용이에요. 앞으로의 혹시 이제 목표라고 해야 되나? 뭔가 나의 청사진, 이렇게 좀 미래를 모습을 그려봤다고 하면은, 5년 후쯤에는 나 또는 내 동물병원의 모습은 이러할 거야. 이런 5년 후나 10년 후에 뭔가 그려봤던 어떤 모습이랄까, 그림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음, 이제 음, 동업자가 있다 보니까 음, 혼자 결정은 못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라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동업자랑 동갑이기 때문에 그 같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장단이 또 있고 단점도 분명 많이 이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 드린 5년 뒤에 우리 둘이서의
그림보다는 또 다른 그림도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또 생각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음, 이제 또 어떤 그림을 그리면 또 사람이 들어오고, 이제 또 새로운 사람과의 또 이제 시너지도 있겠지만 또 이제 부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하게 좀 여러 가지를 고민은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고민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음,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어떤 결정이 돼 있는 게 있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음, 좀 어렵지만 그런 고민을 한 2, 3년 전부터 꽤 많이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5년 뒤, 50을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청사진 좀 그려지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또 빅피처를 또 그리실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인데, 어, 나는 살면서 또는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건 뭐 물건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치죠. 예를 들면은 나는 가족, 뭐 나는 사랑, 뭐 나는 행복, 뭐 나는 자존감, 뭐 나는 개인적인 자유시간, 뭐가 됐건 나는 이것만은 좀 절대 양보 못해, 포기 못해.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동물병원적인 면에서 수의사로서는 아니고요. 음, 아까 서두에 우리가 병원이 지금 단축되고 시간이 좀 짧아지고 쉬는 날이 많아지고 한 게 결국은 가족들인 것 같기는 해요. 어, 동물병원 수의사 아빠들은 맨날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빠는 토요일인데 왜 나가? 네, 이 얘기일 건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죠. 음, 그래서 어떻게 막 동물병원 3년 하다 보니까 아기는 커져 있고 음, 그러면은 또 이제 첫째는 중학생 되고 좀 있으면 고등학생 되면 음, 대학생 되면 또 이제 자기만의 삶을 갈 거고 음, 그 시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의 시간이 저는 지금 좀 중요해요. 뭐 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와이프 다 포함해서. 음, 그래서 근무 시간 조정, 그다음에 쉬는 날 조정, 휴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에 좀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족들과 뭘 하겠다보다는 음, 뭐라도 하겠다, 뭐라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애들이 어릴 때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음, 저와 되게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네, 마치, 우리 비슷해요. 참 비슷해요. 그죠? 여러모로. 네. 마치 제 생각을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거의 이제 후반부에 공식 질문 몇 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약간 좀 전에 드린 질문하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어, 선배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시는지. 저는 행복을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이란 또는 저는 이럴 때 행복해요. 뭐가 됐든 어, 제일 어렵죠. 우리가 어렵죠. 어려워. 죽을 때까지 이거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음, 되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는 원장님 고맙습니다가 음, 웃으면서 이제 동물병원에서 듣는 가장 행복이고요. 집에서는 반기면서 아빠 소리 듣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가 결국은 동물병원 수의사는 뭐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저 아이를 고쳤다. 우리 보호자님이 이제 한시름 났다 이거고. 그래서 집에 가면 아빠 소리 듣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각자 다들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소리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상 막 잘 아시겠지만 전화를 막 돌리고 뭐 안부 전화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제가 못하더라도 우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나서 전화 주고 그럴 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엄청 행복해요. 음, 우리 금필 후배님이 저한테 전화하는 유일한 후배 님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먼저 좀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화하려고. 네, 전화가 오면 그래도 어찌됐든 우린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람 대 사람에서 얻는 행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두 가지가 저와 정확히 일치해요. 수의사로서 저도 어떨 때 행복하냐 하면은 당연히 보호자가 만족할 때, 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뭐, 그거 뭐, 뭘 더 바라나요, 그죠? 수의사로서. 예. 당연히 뭐, 반려동물 환자 자체의 어떤 예후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보호자의 만족도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지, 반려동물의 뭔가 예후를 떠나가지고 좋지 않았든 좋았든 보호자가 만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감사함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뭐 수의사로서 큰 보람은 아마 없을 테고. 근데 수의사 직업을 내려놓고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또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쩔 때 가장 행복하냐 하면 저도 요즘에는 당연히 그냥 뭐 아내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해맑게 이제 반겨줄 때, 아빠 해줄 때 이때거든요. 맞아요. 네, 다를 지금 거 일단 없습니다. 예 선배님이랑 저랑 딱 그 나이대 같은데 저도 또 깊이 공감이 됐네요. 진짜 애들이 좀 뭐 여담이긴 하지만 늦게 컸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표현이에요. 너무 그러니까요. 빨리 커서. 근데 애들은 정반대 생각하겠죠. 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하겠죠. 맞아요. 저희가 그랬듯이.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너무, 뭐, 하루하루 다르고, 1년 1년 다르니까. 그게 시간이 너무 빠른 게 야속한데, 어쨌든, 가족, 가족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한 시간 한 1, 20분 정도 됐는데,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하시면서 아마 이런 인터뷰가 좀 되게 어색하거나 부담이 되셨을 텐데 분명히 좀 소감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진짜로 이거 준비할 때 질문지가 없을 줄은 몰랐어요. 질문지가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진짜 이거는 네, 뭘 준비한다기보다는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막 끄집어내서 진짜 내 생각을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오늘 좀 두서가 없었어. 이게 조금 아쉽고요. 아니 근데 두 도중에 번째는 중간에 말씀권 죄송한데 전혀 예. 불화가 없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편안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냥 뭐 이거 뭐 방송이 녹화된다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하게 되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음, 뭐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그렇죠. 하루하루 음,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음,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구나. 음. 지금 내가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 맛에 제가 이걸 하게 됩니다. 예, 네, 적시하는 인터뷰 분들께서 이걸 통해서 지금 뭐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저의 삶을 정리하게 되고 내가 이러한 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맞아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저 엄청 부족한 사람인데 너무 좀 미화해서 말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좋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아닙니다.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네, 그런 거 이해해 주시고, 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다음에 꼭 모실 겁니다. 2탄으로. 그때, 2탄으로. 그렇죠. 그래서 평균 몇 달에 한 권씩 읽으셨는지 꼭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그거, 오늘 못다한 질문들을 또 그때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그거 좀 기대를 해주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뭐, 반려동물 보호자분들과, 그 외 기타 등등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랄까 해주신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우리 금필 작가님, 사실 수의사로서의 모습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작가로서의 이제 이 두 번째 이런 인생을 또 살고 계셔서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축복일 것 같은데, 이런 또 축복적인 삶에 또 이런 또 누가 들으실지 모르지만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기성세대라서 아직 이런 게 조금 좀 어렵긴 하지만 신기하면서도 응원하면서도 네, 상당히 축복을 네,
드립니다. 그리고 뭐 병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다니시면서 이제 동물병원을 그래도 이제 믿고 와주시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수의사들도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계속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드릴까도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니까요. 우리 수의사들 좋은 쪽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네, 또 기회가 된다면은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수의사로서의 삶이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시작할 그렇죠. 때는 내가 할 말이 없을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고 저에게도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정말 매번 느끼지만은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무슨 진짜 진짜 빨리 갔어요. 네. 마법처럼 한 10분 지났나 했는데 1시간이 지나 있고, 그죠? 정말 할 아이고, 때마다 놀라운데, 아무튼 좋은 시간이었고, 말씀해 주신 거에 좀 더 덧붙이자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저는 그래요. 어떤 목적, 취지랄까? 수의사를 꿈꾸고 있거나 하는 분들, 뭐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어쨌든 수의사를 뭔가 염두를 한 분에게 단 한 분에게라도 뭔가 도움이 된다면은 거창한 긍정적인 영향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선배님과 제가 오늘 나눈 대화의 어떤 그런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다수의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는 착해요. 그리고 되게 나름 열심히 치열하게 삽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키워주는 보호자분들에게 저도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뭐, 좀 색안경을 좀 내려놓으시고, 좀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좀 믿고 좀 맡겨주시고, 일단은 만약에 내가 어떤 동물병원을 택했다. 일종의 주치의 개념으로, 그러면 저 수의사는 믿고 맡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반려동물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요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보고, 저도 선배님과 인터뷰를 오늘 1시간 반 시간 정도 나누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개인적으로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결국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상으로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